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도복남입니다. 중국 봉쇄가 풀리면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에 활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몇 번. 바로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중국은 코로나를 카테고리 B 전염으로 분류했지만 실제로는 카테고리 A 프로토콜에 따라 관리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당국은 환자와 밀접 접촉자를 격려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중국의 카테고리 A 질병에는 션페스트와 콜레라가 포함되며 카테고리 B 질병에는 사이즈, 에이즈 및 탄저입병이,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C 질병에는 인플루엔자, 나병 및 유행성 이하 선염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이 병원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으며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은 A급 또는 B급으로 분류하되 A급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95% 이상이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하며 치사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급 관리를 고수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보도가 중국의 반영 매체인 이차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보도에 출연한 전문가는 중국의 코로나 관리가 카테고리 B 또는 카테고리 C로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전염병 관리 수준을 조정하려면 국무원 또는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국 내 거대지는 시위 때문에라도 봉쇄는 결국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위의 반정부 색깔이 짙어지면 중국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코로나에 대한 중국의 봉쇄가 완화되는 것 자체는 세계 경제 흐름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완화는 수요일에 발표될 수 있으며 이는 자산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해서 즉각적으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원유 및 에너지 시장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짐에 따라 원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중국 봉쇄 완화 자체는 증시와 크립토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높아지는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소 복잡한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 또한 존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인 마이클 버리 또한 이러한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월 3일 올린 트윗에 따르면 자신은 현재 숏포지션이 아니라는 글을 올렸다가 지웠는데요. 어제는 자신이 홍콩을 좋아한다는 의미심장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인해 홍콩 증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와 별개로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경제 데이터들이 이번 주부터 다시 쏟아집니다. 먼저 금요일 저녁 10시 30분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연이어 다음 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FOMC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임박한 것이며 그에 앞서 발표되는 PPI와 CPI는 FOMC 금리 인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월가는 약 80%의 확률로 이번 FOMC에서 50bp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지난번 CPI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번 PPI와 CPI에서 눈에 띄는 물가 변화폭이 발견된다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에 따라 다시 조정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 CPI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해도 FOMC 금리 인상을 25bp 수준까지 끌어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4차례 연이어 이어온 75bp에서 50bp로 속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무리한 속도 완화로 인해 물가 통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더 큰 리스크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번 금리 발표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CPI 발표는 증시와 크립토 시장의 투심을 회복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으니 그 결과를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코인을 출시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죠. 이 글을 처음으로 올린 사람은 개인만춘 웡이라는 인플루언서인데요. 11월 28일 영상에서 제가 540% 상승한 모바일 코인을 설명해드렸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이때 트위터의 iOS 앱 내의 코드 속에서 시그널 프로토콜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는 트위터가 암호화된 DM을 위해 시그널 프로토콜을 채택한다는 추측을 내놓은 것 또한 제인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된 모바일 코인이 급등했었죠. 트위터와 시그널 프로토콜 그리고 모바일 코인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1월 28일의 영상을 다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인왕은 소프트웨어의 설계 과정을 역추적해서 코드를 파악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IT 업체들의 공개 소스 코드를 이용해 그들이 준비 중인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제인웡이 트위터의 웹앱에서 수출한 트위터 코인의 아이콘은 트위터가 진행 중인 암호화폐 통합 팁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웡이 올린 다른 트윗입니다. 트위터의 팁 설정에 코인 섹션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또 다른 유출 자료를 보면 향후 트위터에서 팁을 통한 수익 창출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트위터 코인은 도지와 비트코인에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 숏 포지션을 거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급작스럽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코인을 만들었을 가능성보다는 트위터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샘플로 트위터 로고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인웡 같은 이들이 코드를 유출한다는 것을 알고는 일론 머스크가 일부러 미끼를 던진 것일 수도 있고요. 이번 API 유출의 핵심은 머스크가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트위터에 통합시키려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과거 행적을 볼 때 도지코인은 어떤 식으로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위터의 코인 결제 기능이 발표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지는 예전 영상에서 매번 설명드렸었죠. 만약 트위터 구독 모델이나 팁 기능에 도지코인이 독점적으로 사용된다면 도지코인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다른 코인들도 있다면 그 효과는 줄어들게 되겠죠. 거기에 달러 결제까지 포함된다면 암호화폐 결제 효과는 더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달러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한 달러를 쓰지 굳이 코인을 사용할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 또는 달러라는 하나의 통화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는 것 또한 국가가 찍어낸 화폐 그의 사업이 종속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결국 그의 행보는 암호화폐가 실제로 사용되는 사례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트위터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도지코인뿐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도지코인은 늘 그랬듯이 그 과정에서 큰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때마다 기회를 포착해서 숙련된 트레이더들은 수익을 창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립토 세계는 실시간으로 봐야 할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는 유튜브만으로 역부족하시죠? 실시간으로 소식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저희 DBN 컴퍼니는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많은 무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좋아요 등급을 가입하셔서 멤버십 회원만 모여있는 톡방 들어오시고요. 아직 여유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만 해두시고 무료 채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고요. 오늘 고정 댓글에 해당 채널 입장 방법 올려두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